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5일 오전 10시 29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수단의 한국 교민 구출 작전은 현재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이 먼저 전개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협력을 받아서 지금 26명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전의 성공은 우리 나라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제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한국은 미국,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들 몇 명도 같이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출 작전을 지시하고 그 총괄 지휘를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맡기고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도 국내에 관심을 두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2011년 1월에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주얼리라는 배입니다. 주얼리 호의 인지를 구출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의 구출 작전과 지금 구출 작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당시 여명작전 구출은 세계적 성공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원 구출하고 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적은 7명 사살하고 5명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때 특히 주얼리 이 화물선의 석해균 선장이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해적을 따돌리고 한 것은 이건 영화 소재로서 참 좋은 건데 물론 영화도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흥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이나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은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국위선양이란 말은 한때 우리 개발연대에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워낙 알려지지 않고 가난한 나라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은 막 일면 톱에 나오고 해가지고 국위선양이 사람들 입에 붙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위선양은 우파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좌파는 국위선양 못합니다. 좌파는 우물한 개구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요새 민주당이 보여주듯이 민노총이 보여주듯이 정교조가 보여주듯이 MBC가 보여주듯이 이 국경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악랄하게 굴지만은 해외에 나가면은 완전히 촌사람 되는 그런 부류죠. 그러나 우파는 항상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하고 국제성이 있으므로 우파 정권 때 이런 훌륭한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프라미스. 지금 정부군과 반란군이 북아프리카 수단의 특히 그 수도 하르툼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지금 다쳤는데 이런 가운데 교민 28명이 수단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피신을 했습니다. 이 28명을 어떻게 탈출시켰느냐 고심하던 끝에 어제 드디어 이 교민들을 실은 차량이 수단 이 북쪽에 보면은 홍해 연안에 수단 포트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항구까지 육로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단 포트 국제공항에 기다리고 있던 우리 공군기가
이들을 태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있는 킹 압둘 아지스 공항까지 데리고 오고, 거기서 두 사람은 현재 머물겠다고 해서 빠지고 26명이 지금 우리 공군이 보낸 대형 수송기 KC-330을 타고 지금 서울공항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하르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모였던 교민은 28명이었는데 버스 여러 대를 타고 하르툼에서 동북쪽 육로로 약 820km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도시 포트 수단으로 갔는데, 이 820km를 육로로 이동하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내전 중인데 중간중간에 이 검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부 측 검문도 받고 반란군 검문도 받았는데, 다행히 무사 통과된 데는 보도에 따르면은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지금 중동에서 상당히 발언권이 강한 나라입니다. 부자니까요.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연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그리고 두바이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우리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는 수단의 정부군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반란군에도 또 이 선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탄 이 버스 차량을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 22일에 국방부는 공군 수송기 한 대를 수단 인근 국가인 지부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 착륙시켰다가 포트 수단 항구에 있는 공항에 옮겨서 대기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일본인들까지 이렇게 구출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수단 내전은 좀 심각합니다. 수단은 큰 나라입니다. 면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남한의 18배나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4,700만,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나라가 독재자가 한 30년 있다가 민중봉기로 물러난 다음부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군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수단은 이게 나라가 클 뿐만 아니라 오랜 내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남수단이란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남수단, 사우스 수단이란 나라가 하나 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길 때는 아주 축복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남수단이 완전히 내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수단도 지금 내전 상태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정부군이 진압을 할지, 아니면 반란군이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사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끔 실수를 합니다. 2011년에 튜니시아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이 튜니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예멘 이쪽으로 이어지면서 시리아 이어지면서 이제 아랍 국가 아프리카에도 민주주의가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세계를 열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2년이 흘러서 그 나라를 들여다보면은 튜니시아는 그냥 민주주의 비슷한 체제를 유지해 갑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가 쫓겨났다가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을 싹 정리해버리고 다시 군부 독재로 돌아갔습니다.
리비아는 독재자 카다피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완전히 내전 상태로 가서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예멘도 내전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지금도 끝나지 않는 내전으로 아마 사망자가 한때 최근까지 50만 명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인구 한 7, 800만 되는 데서 50만 명이 죽고 10% 이상 한 20%가 해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거죠. 수단도 만약 내전 상태로 가면은 수단 이민들이 북쪽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다시 유럽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단 사태는 멀리 있지만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한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구출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 공으로 많이 이렇게 돌리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밑에서 우리 군 또는 이럴 때는 국정원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국정원은 자신이 한 역할을 공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26명이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감사합니다.